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갓대한 깁출 1200제 추록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저번 주에 형수법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잘라서 지금 합니다. 1번 재형법정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풀어보셨죠? 자, 1번 2018년도 1차 채용인데 1번 문제였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상됐던 문제가 출제가 됐죠. 뭐 나왔습니까? 조현아 땅콩 해양 사건이 나왔죠. 자, 1번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을, 자, 행위 당시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재판 당시 처벌하는 거 바뀌면 그냥 처벌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자수도 우리 배웠잖아요. 범행 발각 전도 자수할 수 있고 범행 발각 후에도 자수할 수 있다. 자, 여기 3번, 자, 이 타미플루 사건이죠. 약국 해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됐는데 이 판매는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자, 4번 지문이 답이죠. 옳은 지문입니다. 이 조현아 사건이죠. 자, 땅콩해양에서 항공에 비행기가, 자, 항로라고 해서 하는데, 항로에서 이렇게 보면 항로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게 항로냐, 아니면 우리 비행기 탈 때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조현아가 뒤로 백 시킨 거잖아요. 이거 푸시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럼 요것도 항로로 볼 수 있느냐? 판례는 그렇지 않다. 땅에서 다니는 건 항로가 아니고 공중에 움직이는 것이 항로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로에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 OX, X 포함되지 않는다고,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반합니다. 옳은 질문은 4번이고요. 2번 2008년도 승진 기출인데요. 상감 면접 모욕죄를 전화로 말하면서 모욕하는 것도 포함하느냐? 면전이면 얼굴 면자 아닙니까? 얼굴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전화로 얘기하는 거 여기 포함되지 않고요. 2번은 뭐 1번 질문하고 1번 질문 똑같은 질문이니까 넘어가시고. 3번, 자, 외국에 있을 때 그 공소시효 정지되는데,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외국에 있는 동안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253조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 시의 공소시효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 자, 이게 답이었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자,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에다가 규정하게 하여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도, 자, 유해학물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법에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섭취, 흡입, 마시는 거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섭취 기준을 그 법에다가 다 두기는 불가능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둬도 재형법정지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굉장히 좋은 문제죠. 경감 기출문제인데 특히 기억 니은 지문 너무 잘 나오는 거죠. 디귿 리을 미음 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행령 이전의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 머니 환전 알선을 처벌하는 거, 행위 당시 처벌 규정 없는데 법을 만들면서 재판 시에 처벌하는 거, 이게 뭡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죠. 맞는 지문이고. 니은 지문 별표 치시고.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것도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친고죄였는데 법 개정되면서 상습 강제추행이 비친고죄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할래? 법 개정 전에 거는 그냥 친고죄로 냅두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법 개정 이후 것만 비친고죄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자, 이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면은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이 X고요. 리을 지문, 음주운전에 해당할 때 도로교통법 그 148조 2의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44조 1항 2회 이상 위반, 우리 삼지나온 얘기하는 건데 2회 이상 위반하고 법 개정되고 음주운전했다. 요 세 개를 뭐로 보겠다? 음주운전, 삼지나웃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법 개정되고 3번 음주운전 할 필요 없고 법 개정 전에 2번 음주운전, 그다음 개정 후에 1번 합치면 삼지나웃에 해당한다. 형벌부속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자, 리을 질문했죠. 양기준표 바뀐 거, 자, 재판 시의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귿하고 미음 2개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3번 별표 치시고 좋은 문제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4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의 경정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 표준으로 한다. 처단은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자, 법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병과 영중 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센 거를 기준하겠다. 맞는 지문이고. 자, 이번에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 해지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고 사실관계 변경, 정책적 변경, 그러니까 구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3번도 별표치고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좋네요. 자, 이게 바뀐 거죠. 과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집행받은 경우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일부 산입 규정으로 바뀌었죠. 정답은 3번이고 이번에 국가직 7급에서도 저번 주 토요일 날 봤죠. 국가직 7급에서도 요쟁점 또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이거 뭐 4번 지문 별표치고 뭐 맨날 나오는 거죠. 포괄일절 되는 개개 행위가 이렇게 하나에 걸쳐서 구법, 신법 거치면 어느 게 행위시법입니까? 신법이 행위시법이죠. 따라서 신법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 5번에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 인식해야 되고요. 자, 폭행치사죄에서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살인이 되죠. 사망의 결과 인식하면 살인이에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중한 결과를 인식하면 살인죄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3번의 공연성도 인식 대상이 되고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한 신분도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고 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가 과연 뒤에 있는 배까지 관리해야 되느냐. 자, 태풍 불면은 그러니까 조업은 지시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낚시해라, 여기서 뭐 닷을 내라 이런 건 지시하는 것이지 저 뒤에 있는 건 그 바람에 매몰된다 하더라도 뭐 선단에 있는 책임선의 선장이라도 뒤에 있는 배까지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 배만 책임지는 것이지 배가 무리지어 간다고 해서 뒤에 있는 배까지는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자, 제차 연탄가스 중독된 거 인과관계 인정한 판례고 휴즈코크도 3번에 인과관계 인정한 거고 4일 동안 17시간 동안 차에다가 그 가다 둔 거죠. 이래서 사망케 하는 거. 자, 이것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차이가 는 게 정신병적 감금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미필적 고의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 지문. 증자 전에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에 주식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한 사기죄가 된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보면 예를 들어 주식이 5,000주가 있습니다. 5,000주가 있고요. 주당 10,000원씩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5,000주당 10,000원이면 시가총액이 요 곱하기 10,000원이면 10,000원, 10만원, 1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 전체 돈은 5,000만원이에요. 자, 근데 주식수를 만약에 10,000주로 늘리게 되면 그대로 10,000원이 되면 1억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걸 2배로 올리면 이거는 주식 가격이 5,000원으로 다운되는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5,000만원 똑같이 일치가 되죠. 그러면 5,000주일 때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00주로 증자 주식을 늘리면 10,000원짜리가 가운데로 디스카운트가 되죠. 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5,0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당연히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자, 디귿지문도 되게 중요 판례고 뭐 많이 했죠. 부작위범 사이 공동정보는 성립하는데 공통되는 의무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리을 지문.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에서 맨날 하는 거죠.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 뭐 있어요? 존속살해죄하고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 나오는 거.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 나오죠. 강도살인이 현주건조물 방아치사보다 중하고 존속살해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보다 중한 경우에 이때는 자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고요. 없는 경우에는 자 보통살인하고 현주건조물 방아치사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 특수공무 방해치상하고 폭처법상의 흉기후대 상해 집단 흉기 등 상해 있죠. 자, 요에 대해서 중한범죄 결과적 가중범이 더 법정형이 세면 뭐만 처벌하겠다? 결과적 가중범만 처벌하겠다.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요 뒷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끝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경, 없으면 특별관계. 자, 기억리은 디귿리을 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갑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습니다. A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어버렸다.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개가 죽었죠. 자,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나눠서 보면 이 표는 많이 보셨죠? 이 표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체적 사실의 차고, 객체의 차고, 방법의 차고, 추상적 사실의 차고, 객체의 차고, 방법의 차고. 이 앞에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뒤에가 법정적 부합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이 배웠죠 이거? 자, 그러면 갑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개가 죽었으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그럼 뭐 어떤 거가 되든지 간에 살인 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죠. 그럼 틀린 과실손괴가 아니니까 틀렸고 과실손괴 벌하지 않습니다. 2번 갑은 절취의사로 A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B의 지갑이었던 경우. 자, 이거는 절도 똑같죠. 절도 똑같으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잘못 본 거니까 이거는 객체의 착오로 봐가지고 B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자,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자, 갑은 A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거 그 처희롱 사건이죠. 살인죄를 인정한 판례죠. 판례 태도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개괄적 고의 판례고요. 4번 지문. 상해의사로 깨진 그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말리던 B가 끼어들다가 다쳤다. 이거는 상해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잘못 찌른 거죠. 잘못 찌른 거니까 방법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니까 무슨 태도입니까? 구체적 부합설의 태도에 의하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이죠. 그래서 A에 대한 상해 미수와 과실치상에 대한 상상식 경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이 학설 나올 수 있는 판례 학설 중에 사실의 착오 파트는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다음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만 짝지가 진 것은. 자, 이거 변호사가 검사가 뻥친 거죠. 이거 요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니은행 기계톱으로 개 죽여버린 거죠. 이거는 위법성 조각되는 사안이 아니죠. 나쁜 새끼죠. 디귿에 보험금 받으려고 상해 가는 것도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자, 리얼 집에 막 신발 신고 들어와서 막 손으로 방어하면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기업과 리얼 두 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해에 통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도에 1m 정도 구덩이 판 행위는, 자, 이래서 뭐 교통방해하는 행위,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갑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자, 권한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 해서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동사무소 가면 바로 나와요. 동사무소 가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떼면 안 된다고 바로 나옵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X.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동사무소 가본 사람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자, 3번. 자, 이거 자초위난 사건이죠. 강간하면서 손가락 뜩 뺀 거 긴급피난은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치상이고. 4번 이건 형법 형사법 다 나오는 판례죠. 뭐 야이 짭새 막 이렇게 욕하니까 신분증 던져버렸던 사건인데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11번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긴급 피난 행위가 야간에 한 경우에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2번 사무소 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판례 태도는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행이 있으면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판례 태도에 의한 경우입니다. 자, 3번 자,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요 판례도 중요 판례죠.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에서 실제로 데이터는 확인해보니까 실제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정당히 해당한다 판례이고, 4번에 변태적 성행위 하는 거 칼로 찔러버리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란 판례입니까?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란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책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0조 사망은 자, 고의 원자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 원자 행위 포함하고요. 2번 12조에서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자, 3번 지문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누구 기준한다고 했어요? 행위자 기준하면 작살납니다. 행위자 기준하게 되면 그 적법행위 누가 제대로 하겠어요? 뭐 상태 안 좋은 놈들은 맨날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 누구 기준한다? 평균인 기준으로 합니다.
자,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죠. 소화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 사유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12번에 4번 쟁점 또 있죠. 근데 이 소화기호증이 너무 심하면은 그때는 심신장애 사유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칙하고 예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13번.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자행위에 대해서 학생들 또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사실의 착오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원자행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보라고 했죠. 술 마시는 행위하고 칼로 찌르는 행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 어디에 실행의 착수를 보느냐의 쟁점이에요. 자, 일단 두 가지 나눠서 술 마시는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견해하고, 칼로 이 심신상실 미약 상태에서 칼로 치는 거 여기 가벌성을 있다고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포커스는 여기다 두고 싶은 거예요. 요 둘 간의 불가불적 관련성 때문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나누죠. 한 중간쯤 여기쯤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술 마시는 행위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얘들은 착수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고, 가벌성의 근거가 거의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착수 시기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로 보고 있죠. 자, 이거는 장단점은 행위와 책임이 동시 존재하는 일치설의 입장이고, 자, 이거는 심신상실 상태, 미약 상태에서 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뭘 인정하는 견해입니까? 예외설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일치설과 예외설의 차이를 이렇게 술 마시는 행위와 칼로 찌르는 행위로 나눠놓고, 일치설의 장점은 행위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죠. 술 마시는 게 뭡니까? 살인의 착수죠. 이상하죠?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구성 요건이 좀 이상하다.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요. 반대로 칼로 찌르는 행위, 자, 여기는 구성 요건을 칼로 찌르는 게 실행의 착수 좋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 뭐예요? 행위 책임이 동시 존재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논거하고 비판까지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원인 설정 행위, 술 마시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인정하는 견해 일치설이죠. 동시존재 원칙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X고요.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 행위, 칼로 찌르렀을 때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설 맞죠? 자, 디귿지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 정범과 유사하다는 견해. 요거입니다. 간접 술 마시는 자기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건 일치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인 설정 행위 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우리나라 10조 사망은 고의 원자 행위와 과실 원자 행위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한 개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실행의 착수 시기 또는 기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 위장 결혼하기 위해서 뿌로코한테 권한 것만으로는 착수 시기 아니라고 했고, 자, 2번은 사람 몸에 붙으면 실행의 현주건조물 방아쇠에 사람의 착수 시기 맞죠? 3번은 뭐 별표 치시고 뭐 맨날 입금되면 뭐예요? 기수죠. 인출하지 못해도 뭐예요? 기수입니다.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지문 이것도 재밌죠? 아, 여기 지금 제가 강남역 가서 촬영하는데요. 이 강남역 보면 여기 11번 출구인가? 12번 출구 그 파고다학원 그 앞에 거기 보면 막 사복 입은 현직들이 저 보면 인사해요. 거의 11번 12번 출구 보면 인사하고, 여기 뭐 하냐면, 그러니까 제일 많은데 이 강남역 그 11번 12번 출구, 그 다음에 종로 3가 이게 제일 많거든요. 뭐 찾냐면 계단 딱 올라올 때 그 밑에 카메라 놓고 촬영하는 새끼들 있거든요. 그 새끼들 잡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갑자기 감광염이 있는데 막 인사해가지고, 에? 저 경찰이에요. 그래서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이거 찍는다고. 천집이다. 여기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자, 요거 찍고 있는데 보면 그거 보시면 무슨 버튼? 이 녹화 버튼만 눌러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수예요. 이 새끼 뭐라고 하냐면, 아, 형사님 나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저장 버튼 안 눌렀으니까 미수로 해주세요. 닥치라는 거죠.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녹화 버튼 누르면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 여러분 형사 돼가지고 초짜 때 요런 거 시킵니다. 요거 하고 그 절도범 잡으라고 지하철 요런 것도 잡으러 다니고, 절도범 잡으러 다니고, 초짜 때 이런 거 잡으러 다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요런 것부터 이제 잡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자, 15번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지문에 가스배관 타고 오르는 거, 요거는 야주절에 대한 착수 아니죠. 자, 뭐예요? 손잡이 잠겼을 때 착수입니다. 자,
니은의 가압류만으로는 실행의 사기의 착수 아니고요. 맞는 지문이고, 간첩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착수죠. 자, 맞는 지문이고, 리을 허위 채권에 대한 공정준수를 권한으로 해서 압류 신청, 제가 신청자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소재기죠. 소재기. 그러니까 허위 소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죄 착수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리을도 틀렸네요. 미음 지문. 자, 가슴 엉덩이 만진 판례가 두 개 있는데 주의하라고 했죠. 자, 제명을 잘 봐야 됩니다. 강간 목적으로 가슴 엉덩이 만지는 것은 폭행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으니까 강간에 대한 착수는 안 되죠. 근데 가슴하고 엉덩이 만지면서 성기 삽입하려고 막 비빈 새끼 하나도 있었죠. 그 새끼는 뭐예요? 자고 있는 여자를 비비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엉덩이 나온다고 무조건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확히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지문은 기억,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합동하여 피해자 텐트 안으로 끌고 와서 성관계하고 억압하고 이래 강간했다. 강간하면 기수지 기수입니다. 한 놈이라도 강간 성기 삽입하면 기수예요. 기수. 중주미수라는 거 되지 않습니다. X고. 자, 이 니은 쫄아가지고 끈 거 중주미수 아니죠. X고요.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침은 불능미수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입니다. 여기다가 양아치같이 주체 착오 하나 집어넣으니까 체크 잘 하시라고 했고요. 위험성이 있으면 벌한다, 처벌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중지미수가 감경 또는 면제한다죠. 불능미수는 뭡니까? 임의적 감면이죠. 그럼 뒷부분 뭐로 바꿔야 됩니까? 면제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리을짐은 필로폰 매수하려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 근접 밀접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 돈 받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수에 대한 착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2015년도 판례니까 체크 좀 잘하시고요. 옳은 지문은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사람을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인식만 하면 쫄지 않아도 뭡니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 2번 지문 보시면 낙태죄인데 낙태는 살아서 나와도 낙태죄 기수입니다. 낙태 미수는 없어요. 자, 낙태 시술했는데 태아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죠. 자, 이거를 염화칼륨 쏴서 죽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낙태 미수라는 거 아예 없어요. 그냥 이거 풀지 않아도 낙태 미수라고 쓰니까 정답은 X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현행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데 조문상이 있죠. 거기 보시면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요 3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도 맞는 지문 임의적 감면에 해당하죠. 정답은 2번이 답이고. 18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자, 제대 전역하고 나서 현금송 차량이나 은행 털자고 이 고참들 한 거죠. 이건 위험성이었기 때문에 강도 음모죄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X고요. 니은 정보 및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에서 그치면 이것도 맨날 나오죠. 예비의 공동정보면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비의 방조는 안 된다고 했죠. 맞는 지문이고. 3번 1차 매수인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받았다. 자, 뭐 받았을 때 착수입니까? 이 매매에서 중도금 받았을 때 착수입니다. 디귿은 맞는 지문이고 리을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옳지 않은 지문은 기억 한 개입니다. 19번 예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설명했고요. 2번 옵세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화지 7면 만든 것. 걸어야지. 그러니까 인쇄가 필름을 만들어서 걸어야 돼요. 걸지 않고 필름만 만든 거는 예비에 불과하지 착수가 아닙니다. 자, 니은 틀린 것이고. 자, 3번 살인 예비죄 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해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X고요. 4번 자, 절도범이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칼 휴대해도 중강도 예비라는 게 없죠. 중강도 예비도 안 되고요. 강도 예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요. 20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판례 딱 보면 아시죠? 이거 수원역에서 여자애 꼬셔가지고 성매매하고 나눠 갖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체포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교도소 가죠.
근데 교도소 가도 그 와이프한테 주고, 그렇죠? 그 돈 주고 나눠준 거.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공모한 건 사실이다. 근데 교도소 갔기 때문에, 야, 이거 단절된 거 아니야.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라고 하는데, 판례는 공무관계 이탈은 부정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세 번째 줄 강간 마칠 때까지 이야기만 나눈 거, 손도 건들지 않은 거, 강간의 착수라 보기, 강간의 공범이라 보기 곤란하다는 판례고요. 뭐 3번, 4번 보시면 되고 4번은 유일한 지배자 판례죠. 그럼 전체 범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21번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캠코더 사주겠다고 제의하는 거, 이거는 교사고요. 공동정범은 아니고요. 자, 2번도 별표 치고 중요하죠. 갑은 A회사의 영업비밀 다른 벤처기업에다가 팔아넘기는 거. 자, 그러면 넘겼을 때는 업무상 배임죄지만 받는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는 꺼내는 순간 종료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3번도 읽어보시고 4번 아까 유일한 지배자면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했죠. 옳은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동시뿐만 아니라 이시의 경우에도 동시범 특례, 상해죄 동시범 특례 적용하는 거고요. 3번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했다. 전체 모의 과정에 공모가 없어도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찰이 똘똘 말아가지고 직권남용 감금죄를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공무원 아닌 자가, 중요하죠. 이 간접정범에서 사인이 관공서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하여 허위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결재를 받으면 공무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고, 이거는 처벌되지 않죠. 뭐가 아닌 한, 공정승서가 아닌 한 허위공모 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안 되고 공무서 위조의 간접정범도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3번은 우리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판례죠.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한 거고 내란죄의 간접정범 인정한 판례고, 자, 4번에 그 신용카드, 이게 엘칸토 구두상품권이죠, 이거. 자, 그래서 이거 유가증권 변조죄에 대한 간접정범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2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S51 판례죠. 정치장관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은 아까 공무서 위조죄나 허위공모 작성죄의 간접정범 안 된다는 판례고요. 자, 3번에 사기죄의 간접정범 형태로 성립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자기 증거인멸 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 인정한 취지에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뭐는 성립합니까? 증거인멸의 교사, 위증의 교사, 이거 다 성립하죠. 자, 1번 X고, 2번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는 뭐만 처벌합니까? 예비 음모로만 처벌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3번 교사자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고, 정범의 범죄의 습격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은 필요적 공범이고 자주 나오는 쟁점이죠. 자, 이거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받는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필요적 공범에서 일방만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죠.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26번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맨날 하는 거죠. 갑이 을을 모의 목적으로 병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자, 병에게 모의 목적이 없으면 갑은 뭐가 된다? 이거 외우라는 판례죠. 모의 위증 교사가 된다. 자, 이거 하면서 하는 거, 상습성 있는 사람이 상습성 없는 사람에게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자,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을 알고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 도피합니다.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시키고 자기 가족한테 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3번 갑은 여당의 유력 정치가인 을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기업원들에게 면담을 주선하였고 기업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술해죄, 뇌물죄는 종범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배임죄에서 아는 것만으로는 방조범 안 되죠. 적극 가담해야 되지만 공동정범 등이 성립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요. 27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것도 뭐 맨날 하는 판례 중에 하나죠. 업무상 타인 사무처리자가 신분관계 없는 자가 공모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뭐로 처벌하겠다?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겠다. 정답은 1번. 자, 이 공직선거법은 뭐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공공한 신분 적용하지 않는 조문이죠.
3번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에게 공무에서 의료법 위반하면 무면 의료인에 대한 공동정보로 처벌을 받는다. 4번은 아까 설명했던 지문이고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28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사회상교 혹은 조리상 자기의무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자기의무는 없다. 자, 사회상교 조리에 의한 경우도 자기의무가 발생하죠. 뭐 빼고라고 했습니까? 도덕상 의무, 종교상 의무 빼고 발생합니다. 자, 2번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임의적 감명, 감경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X고요. 3번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와 자기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증의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 4번 부작위로 방조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2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갑이 차선 들어왔고 갑이 A 차량을 피하다가서 중앙분리 넘어가서 부딪혔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현직 가서 보시면 자 이 차가 퀵 들어와서 이게 피했어요. 피해서 다른 차고 부딪히면 자 이놈의 차량도 과실이 있지만 여기 피하다가 발생한 차고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망하였다면 가부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실무상 보면 얘 찾아야 되고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면 비저촉 50대 5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실무상에 쓰는 표현이고요. 얘도 50% 얘도 50% 책임을 지고 옛날에 실무에서 할 때는 얘들이 그 블랙박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온 차 요 차를 못 찾고 했었는데 지금은 블랙박스에서 찾는 경우 많죠. 그래서 찾아서 얘는 접촉하지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너 이 새끼 도 지나간 적 있죠. 막 아니라 그러고 막 하는데 결국 요새는 블랙박스를 많이 잡아냅니다. 어쨌든 이렇게 끼어들어온 놈하고 둘 간의 접촉이 없어도 얘도 과실 책임 있고 넘어가가지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얘하고 넘어온 차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거 실무 가서 좀 하는 쟁점이고 이 경찰 승진 나온 거 보니까 실무에서 이거 되게 어려운 쟁점이거든요. 현직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거 판례 중요 판례로 받으시면 좋은데 우리 순경 시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고요. 2번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은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럼 당직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는 자, 이 회복하는 그 수술방 옆에 회복실 있죠. 인계받지 않은 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4번 교차로에 녹색불에 타서 직진하면은 다른 차량이 뭐 이렇게 뭐 가로지르는 거 교통사고 나도 잘 보세요. 내가 직진 갔어요. 녹색등에 직진 갔는데 이 새끼 이렇게 들어옵니다. 좌회전. 미친 새끼지 이거. 과실 책임 누가 집니까? 요 좌회전 직진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요 놈이 과실 책임지는 거고 내가 잘 보세요. 여기 실무 갔어. 내가 음주운전을 하든 내가 과속을 때리든 그럼 별개로 처벌받으면 그만이에요.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새끼들 하면 지가 잘못해놓고 하는 소리가 음주 측정해주세요. 그 음주 측정 나오면 뭐해? 음주만 처벌하면 돼. 과속했어요. 과속 처벌하면 돼. 뭐 안전띠 안 맸어. 안전띠 처벌하면 돼. 그건 별개고 교통사고에 대한 주된 과실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야. 내가 녹색불에서 달렸죠? 직진 가면 난 잘못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부딪힌 놈은 요게 과실 책임진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딱 실무 현직들 딱 쓰는 판례들입니다. 4번. 이건 경찰학이나 교통판례에서 나오는 판례들이나 나오네요. 정답은 1번 답이고요. 1번 답은 잘 안 나오고요. 2, 3, 4는 잘 나오는 쟁점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30번. 다음 설명 중 OX 조합하세요. 기억. 갑이 을에 대한 상해교사였는데 을이 살인했습니다. 갑에게 사명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갑이에요. 그 첫 번째 끝에 갑을 을로 쓰는 경우 있으니까 잘 체크 잘 하시고. 자, 2번 니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을의 집에 갔는데 을은 집에 없고 처병이 자신을 알아보자 병을 야구방에 강타해서 실신시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불을 태웠다. 자, 이거 음봉암 사건이죠. 현주 건정을 방화치사죄가 되고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침은 반대쪽 방에 있었던 애들이 기어 나오려고 했던 판례죠.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아서 소삭히 한 거. 두 가지 범죄의 실경이죠. 현주 건정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이거 재물 강취할 의사로 태워 죽이면 강도살인이 아까 설명했죠. 사형 무기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도살인과 현주건조 방할치사의 무슨 경합? 상상측 경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31번 불가불적 사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사람을 살해한 다음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불가불적 사회행위 아니고요. 자, 니은 절도죄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실체적 경합이죠. 니은 X고.
자,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하는 거 절도죄 성립하고 편의설 부정경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 X고요. 리을 명의수탁자가 신탁 토지 수용 보상금 받으면 횡령, 나머지 토지에 대한 반환 거무 이거에 대한 횡령, 별개의 횡령, 두 개 범죄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개입니다. 32번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번 거짓말하면 위증죄의 포괄일죄죠. 정답은 1번이고 자, 음주운전하고 나서 교통사고 두 번 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한 번 측정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포괄일죄. 사기일죄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수해에서 걸쳐서 기망행위 했다. 그러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고 뇌물을 오늘도 10만원 내일도 1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 20만원 전액에 대한 하나의 범죄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3번. 자, 적절한 것은 갑이 치료받은 다음날 그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포하면 허위사실 유포하고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상상적 경합이고요. 자, 니은 지문은 많이 하죠. 업무방해하고 폭행은 뭡니까? 상경이죠. 상경. 자, 디귿 이거 뭐예요? 이거 당초로부터 기망하여 약속은 교부받았습니다. 사기죄고 자 이미 거기서 법적 평가 다 받았기 때문에 채권 변제 충당에도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도 업무상 과실로 작물 보관하다가 자 처분해버리면 별도로 횡령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고 34번 옳은 것은 피고인이 강치한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인출합니다. 그럼 강도죄하고 절도죄. 강치가 나면 별개 범죄 다 성립하는 거고 자 열차승차권 절취한 사람이 자기 것인 것처럼 교환하는 거 이건 절도죄만 되지 별도로 사기죄 안 되고요. 디귿 지문은 최신 판례 나왔죠.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자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았던 통장 대여자는 사기죄의 방조만 되고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고 2018년도 판례는 보이스피싱 자체를 몰랐다면 사기 방조는 안 되지만 현금 입금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뭐가 됩니까? 횡령죄를 구성하죠.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디귿 X고요. 리을 종종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갑이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하면 횡령죄죠. 나머지 부동산 또 매도해버리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옳은 지문은 기억과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장 옳은 것은 자, 한 개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의 상 이익을 편취했다면 이때는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고요. 자, 2번 지문 보시면 상습성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뭐 절도나 사기는 상습범이 있으니까 상습절도 상습사기가 되겠지만 사람을 상습적으로 죽여요. 상습살인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지문이고 3번 아까 했고요. 4번도 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찰관 여러 명 두들겨 패면 공무집행방해 상경이고요. 맞고 위조통화하고 사기는 실경이죠. 절도하고 자동차 관리법은 실경이죠. 맞는 지문이고 자 직무상 공무상 비밀누설하고 수뢰부정처 사체는 하나의 행위죠. 부정처사가 비밀누설이기 때문에 상경입니다. 다 옳은 지문이고 틀린 것은 0개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이다.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몇 번까지 해야 돼? 몇 번까지 해야 돼? 41번까지네요. 총론이 포괄일죄에 되는 행위가 다른 종류 2종 별종이면 두 개의 범죄로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죠. 무면허 의료행위했다가 만약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확정이 되면 두 개로 갈라지지만 사기나 절도 이런 게 확정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겁니다. 2번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하면 가담 이유에 대해서만 공동정보원 죄책을 지고 3번 이거 아까 배웠죠. 포괄일죄에서 그 법정행위 그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법이 행위시법이죠. 신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우리 아까 그 상습 강제추행 관련된 쟁점이니까 읽어보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18년도 판례 하나 있죠. 비트코인도 뭐의 대상이 된다?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재산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주형을 선고해 봐주는 거죠. 얘를 제가 설명했지. 주형이 70세고 뭐 부가형 65세라고 치면 주형을 경로석에 앉게 하면 자 65세 할아버지 몰수도 선고유예 가능하다 설명했고
유죄 재판하지 않아도 몰수 요건 있으면 몰수 선고할 수 있고 맞는 지문이고, 주형의 선고 유효하는 경우 주형 70세 할아버지를 노약자석에 앉혔습니다. 몰수 요건 있으면 몰수만 서고, 몰수 65세 할아버지는 서서 가도 되죠. 맞는 지문이고, 주형을 선고 유효하지 않아요. 70세 할아버지를 앉히지 않고 서서 갑니다. 몰수 65세 할아버지만 노약자석에 앉으면 70세 할아버지 니킥 날라가죠. 니킥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죠? 70세 할아버지 서서 가고 65세 할아버지 앉아서 가라. 말이 안 되죠. 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이고요. 39번 선고 유예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2018년 1차에서도 나왔듯이 2018년 2차에서도 출제가 유력하다고, 선고유예 대신 저는 2018년 2차는 집행유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정한다. 선고유예는 2년으로 정해져 있죠. X고요. 2번, 니은 주형에 대한 선고 유예하는 경우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해 선고 유예할 수 있다. 맞죠? 주형에 대한 선고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과할 몰수 추징만 선고 유예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전에 배운 거고 맞는 지문. 자, 디귿,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도 제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빵 한 개 훔쳐먹었어요. 아, 빵 훔쳤니? 아니, 안 훔쳤어요. 근데 그까짓 거 선고유예 해줘야 되겠죠. 자백하지 않은 경우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정답은 X고요. 리을,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 받은 자가 자적객정지 이상의 형에 저한 전과가 발견될 때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견됐다. 확정된 후에 발견되면은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선고유예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라고 하는 것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견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확정 전에 발견이면 검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가 안 되고요. 확정 후 발견을 의미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선고유예도 이 판례가 있고요. 집행유예도 이 판례가 있어요. 자, 기적의 특강에서 집행유예 관련된 게 쟁점이 적중을 했는데, 선고유예도 똑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옳은 지문입니다. 40번. 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1년이죠. 1년.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정답이죠. 형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지문 집행유예 실효되는 거 잘 보셔야 되죠. 고의 동그라미, 금고 이상의 실형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죠. 뭐가 빠져야 됩니까? 과실이 틀렸습니다. 자, 주형에 대한 선고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용화 선고 유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이거 몇 번 했죠 지금? 정답은 2번이고 41번까지 하고 쉬어도 되겠네요. 41번하고 총론 파트 끝나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판례에 의함. 기억, 집행유예 선고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원 명령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안 되고요. 그 강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정몽구 회장 사건이죠. 정답은 X고요. 자, 니은 지문 금고 동그라미, 실형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선고유예는 효력을 낸다. 맞는 지문이고,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다. 자, 2018년 국가직 9급이 최신 개정 조문을 물어본 겁니다. 과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근고만 집행유예 가능했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굉장히 유력합니다. 리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 효력을 잃은 후에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미 집행유예 경과에 대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취소 사유 발생해도 취소를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기억과 디귿이고요. 자, 이제 형법 강론 42번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거를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설명지 OX 조합한 것은 어려운 문제였죠.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것만 보시면 사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의 의사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X고요. 2번 외국에서 집행된 이거는 2018년 국가직 9급에도 됐습니다. 나온 되게 중요한 제가 찍어놓은 것 중에 하나죠. 자, 미결국무 상태도 산입하겠느냐? 산입하겠다, 산입 안 하겠다? 산입 안 하겠다죠. 니은 X고요. 자,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무슨 경합입니까? 상경이고요. 자,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염화칼륨 싸서 죽여버린 거 살인죄죠. 업무상 촉탁낙태죄하고 살인죄와의 실경입니다. 자, 조합하면 XXOXO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적절한 것은, 자, 1번 만화책보다 라바콘에 강철빔에 부딪힌 거죠. 과실 없고요. 생일빵 한다고 폭행했습니다. 자,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사망까지는 예견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폭행치사는 안 됐지만
그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는 정당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생일빵 하는 게 무슨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애들 죽일 듯이 생일빵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빡치네. 그죠? 생일빵 한다고 막 맥주에다가 이상한 거 넣고 미친 새끼는 그죠? 이상한 새끼 천지죠? 근데 이게 무슨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아요? 양말 집어넣는 게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자, 정답은 2번이고. 더러워. 갑자기 잠이 확 깹니다. 3번.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는 차를 조금씩 진전시키는 거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죠. 정답은 3번이고. 상해죄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쉽네요. 44번 옳지 않은 것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했는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판단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죠. 정답은 X고요. 니은 상해가 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그럼 강제추행 치상이면 되는 것이지 상해로 또 처벌하고 상해로 이중 처벌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X고. 딕은 의료사고에서의 의사의 과실유무는 업무의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의사 정도를 기준하겠다. 한의사도 마찬가지. 한의사도 보통 한의사를 기준하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리을 지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정되기 전에 단순강간 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 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이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2조 1항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 2011년 3월 7일 다시 개정되면서 2010년 3월 30일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단순강간 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죄는 여전히 특정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날 판례인데 잘은 안 나오는데 가볍게 보세요. 옳지 않은 질문은 다 옳지 않아서 4개고요. 45번 자유에 대한 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프시설 변경하는 거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죠.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고요. 니은 어디 있어요? 세계주의, 우리나라도 세계주의 법조문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디귿침은 획할 두 자루죠. 이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고. 4번은 미성년자 유인죄하고 강금죄의 실경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 46번 칼로 위협하면서 자의행위하는 거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3번 지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가불이 보호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병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진술한 결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그래서 강제 입원했습니다. 이거 강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기습추행이죠.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7번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한테 손 휘두르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이 한 거를 곤란입니다. 곤란. 현재의 곤란 아닙니다. 곤란이 잘 보시라고 했고. 3번 강도범인이 상해행위했다면 강치행위와 상해사행위에 다수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 됩니다.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수단으로 한 폭행을 발생해야 되고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야 된다. 강도 기수에 두들겨 패도 강도상해입니다. 물건 뺏고 나서 두들겨 패도 강도상해이고요. 때리는 과정에서 두들겨 패도 강도상해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요. 5번 졸피뎀 최신 판례죠. 졸피뎀 먹고 쓰러지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8번 성범죄 관련된 거 1번 거부사 했는데도 러브샷 하는 거 강제추행에 해당하고요. 아파트 내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좋은 남자라는 거 지가 좋은 남자라고 하지 위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 4번 갑이 A와 교제하면서 이 최신 판례네.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헤어질 목적으로 전송한 거. 여러 사람한테 전송하는 것은 반포, 불특정 단수는 반포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전송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반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제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 4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인 블로그는 공연성 인정했고요. 2번 정교조 작성 교도한 보도자료가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그 해운대에서 그 시의원 개새끼들 그 지랄했던 거죠. 그거. 그 사건인데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판하지. 그 초등학생들 보고 막 아가씨 그러고 막 여기 뭐 이 미친 새끼들이지 커피 타와 막 이랬던 거지. 이거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죠. 2번이 답이고. 3번 기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자한테 말하면은 하면 보도시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기사하지 않으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판례죠.
자, 4번. 자, 읽어보시고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50번. 자, 1번 질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주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도 안 되고요. 모욕죄도 피해자 안 됩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별표 치세요. 2번.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인격 보유하는 단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X고. 그래서 우리 강윤석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줘야 된다고 하죠. 또 아나운서 다 주라고 했죠. 자, 집단 명칭을 쓴 경우 일부 희석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강윤석 사건에서는 다 희석이 돼버려서 모욕죄가 안 된 것뿐이지 집합명사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3번에 보시면 309조 2항 비방 목적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이 이익이 당할 때는 뭐가 부정되느냐?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5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렵습니다. 형법 310조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된다. 310조는 307조밖에 안 돼요. 1번 기억 틀린 지문이고 니은 공적생활의 사실이 한정되지 않고 사적 활동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니은 X고요. 디귿 지문 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 부분과 객관적 사실과 합칠되면 되고 조금 차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디귿 맞는 지문이고 자 리을이 어렵습니다. 언론 매체 사실 역시 명예훼손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면 좋고요.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란 거 인식하지 못하면 307조 1항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미음 지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진실성 공익성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거중 책임 전환된 규정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디귿과 미음이고요. 옳지 않은 지문은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네요. 52번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 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자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요. 맞는 지문이고 자 킥서비스 갑회사인데 불친절하니까 의뢰사라고 얘기한 거 신용훼손죄는 지불의사 지불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니은 X고요. 디귿 자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이거 디귿 지문은 제가 모의고사 여러 번 봤죠. 자 이 정당행위,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는 과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봤거든요. 근데 뭐로 봤다고 했습니까? 구성요건의 당성을 배제하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지문이고 디귿에 별표 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얼 자 입찰차들 상호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기로 단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입찰했는데 한 놈 새끼가 지금까지 쳐받으려고 지가 가격을 낮추죠. 자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억, 리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친족상도의 1번 피해 물건 소유자 점유자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기죄에서 혼인신고 무효죠. 이러면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고 자 3번에 인지하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에 적용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위험한 물건 휴대공갈도 친족상도에 적용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54번 친족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OX 조합으로 바르게 된 것은 기억은 사돈지간은 친족상도로 안 되고요. 니은은 법원 기망에서 재물을 편취하면 피해자고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형 면제 맞고 자 디귿침은 횡령범인이 위탁자 소유자 둘 다 친족관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자 리을은 누가 피해자입니까? 할아버지가 피해자가 아니고 농협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XOX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훔치기를 마음먹고 손잡이 당기면 절도죄 착수죠. 절도죄 착수 맞고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주간에 들어가면 야주전 안 되죠. 야간에 들어가 야주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주침은 되고 주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색행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물색행위가 없으면 특수절도의 착수가 아니고요. 니은 X고 중요 판례고. 디귿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용도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쓰고 싶은 의사이다. 자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 소모된 경우에는 영득 의사가 있다죠. 맞는 지문이고 리을 지문 344조에 준용되는 328조 1항 친족상도례는 자 소유자 점유자 둘 다 친족관계에 있어야 된다. 맞죠? 일방만 있으면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X고요.
자, 미음 지문이 어려운데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줬죠. 자, 그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받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취거하여 간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 행위는 자, 일단 양도담보 목적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자기 소유물이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도죄 성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권리행사 방해는 가능하지만 절도죄 안 됩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지문 찾으면 틀린 옳지 않은 지문은 니은, 리을, 미음. 정답은 3번 3개가 되겠습니다. 56번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 기억.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에 승낙 없이 가지고 온 부동산 매매 계약서 4번도 절도죄의 제물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기억 틀린 지문. 묘는 이장하고 망보성만 30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부터 망보성을 사실상 점유한 자가 이를 처분했다. 자, 이건 방치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안 된다는 판례이고, 자, 디귿짐은 피해품이 미나가 오빠가 매수한 것이고 그 사람의 동인의 특유재산이었다면은 이거는 본인 거죠.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라는 얘기고, 자, 갑이 부정행위할 A를 꾸집어줄 목적으로 A 소유물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으면 A가 이를 찾아올 것이다. 이건 불법용득 의사가 없죠. 불법용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 나올 거라고 지금 찍어놓은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기죄에서 그 서명사치 판례 처분 결과 인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처분 결과 인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고, 4번 판례 한번 봅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그 의료기관이 의료법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해서 건강보험공단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받아먹으면 사기죄고요. 그 자동차 보험 타먹는 거 판례 2018년도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타먹는 거는 어차피 의사가 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아닌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했지만 의사의 진료이기 때문에 그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그건 채식 판례 강의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답은 1번이 답이고요. 자, 58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또 서명사치 판례죠. 자, 서명사치 판례에서 처분문서 서명 또는 날인한 행위에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분의사 인정하겠다는 판례고, 자, 2번 뻘짓 4개 있죠. 공모자 사이에 소재기하는 거 사기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채무이행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 되고요. 4번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것도 사기죄가 됩니다. 할인이 별게 아니고요. 어음에 매매라고 했죠. 매매. 그러니까 할인한 사실 편취한 거 숨겨 팔아먹는 거 새로운 사기죄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59번 자, 절차한 신용카드로 현금 그 계좌 이체시키는 거 컴사고요. 컴사고 별도로 인출해도 절도죄 성립하지 않고요. 많이 하는 거죠. 타인 명의 모형에서 발급받으면 현금 인출하게 되면 절도죄 되죠. 3번에 ARS 하면 컴사죠. 컴사. 4번 자, 신카부는 미수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그 뒷부분은. 정답은 4번이고요. 60번 횡령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는 거 배달사고죠. 소비해버리면 횡령죄는 따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고. 2번 되게 중요한 판례죠. 자동차는 등록하고 자동차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등록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면 보관자가 안 된다. 미쳤죠? 자동차는 부동산이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등록 명의자 아니어도 횡령죄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 지문. 발행인이 액면을 보충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신 약속원 교부받아 보충권 한도 넘은 거, 이거 횡령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배임죄는 가능하다. 횡령죄 안 된다는 판례죠. 체크 잘 하시고, 위탁방매에서는 곧바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6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많이 나온 거죠. 자,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으면 그 사람 거기 때문에 처분해도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프랜차이즈 무죄되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2번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채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에서 점유계정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계약을 설정하고, 이중입니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양도담보권자를 할 수 없는 D의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그 첫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있고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있는데,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죄 같은 거 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 A 종중으로부터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 보관 중이던 갑이 자신의 개인 채무 면제 사용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횡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도하면
예를 들어 5억 부동산에 2억 근저당권 설정하면 2억 횡령,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뭐 주든지 말든지 해도 별도로 횡령, 별개의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2억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횡령죄 되는 거니까 불가불적 사후행위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도 되게 중요하죠. 대표권 남용은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죄죠. 배임죄 안 되죠. 다만 약속은 발행하면 배임 미수. 그 다음에 유통되면 배임죄의 기수죠. 자,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 기수가 아니라 배임 미수로 처벌된다.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디귿 맞는 지문이고. 자, 조합재산은 횡령죄가 되는데요. 익명조합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어렵고 옳지 않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63번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주는 횡령죄 되고요. 니은 지문에 자금만 투자하고 이거 니은은 타인 사무라고 볼 수 없어. 익명조합의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고. 자, 3번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니은에서 정상 과정에서 채권 양도 행위한 경우, 자, 이거는 타인 사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주식은 자본 구성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 주식하지 말라 그랬죠. 주식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권은 되고요. 주식은 안 됩니다. 자, 4번 질문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했습니다. 자, 적법하게 반출하지 않으면 반출시 기수인데요. 적법하게 반출했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언제 기수냐면 퇴사시 기수예요. 퇴사시. 기수 시기를 물어본 쟁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었고요. 64번에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한 것을 원천 공제하고 안 줍니다. 그럼 횡령죄고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 지문. 갑이 을과 특정 토지 매수하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갑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갑이 네 번째 줄에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을에게 전매입금을 반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임명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맞는 지문이고. 3번 주권 자체는 횡령죄가 되지만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이고. 리을 지문 별표 치시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무는 법률적 관점 판단합니까? 경제적 관점 판단합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X고. 자, 미음은 실제로 손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리을과 미음 두 개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자기 소유 동산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 받고 제3자한테 넘겨도 동산은 배임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X고. 니은 지문에서 금융기관 생각하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도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기 돈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금 채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나랑 예금주하고 은행 사이에서는 배임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X고. 디귿 지문은 세 번째 줄 성명불상한테 양도담보 제공해서 대포차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배임죄 된다는 판례고. 리을 지문 적법한 대리권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채용에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학생들 이 정도 배임죄는 다 맞히는 쟁점이죠. 자, 66번에 옳지 않은 것은 변제기 경과했다, 부당연매했다, 다 무죄라고 했고. 니은 2번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 얻게 되는 거래 상대방인 수익자는 배임행위 인식하는 것만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에 아까 적법하게 반출하고 퇴사한 경우죠. 퇴사 시에 배임죄에 기수되는 거 맞고요. 4번 대표권 남용해서 어음 발행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 기수는 처벌할 수 없다. 발행하면 배임 미수고요. 유통되면 배임죄의 기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7번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물범인이 절도범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소비해버리면 작물 보관은 되지만 별도로 횡령죄 안 되고요. 2번은 컴사가 되고 작물취득죄 안 되고요. 자, 주식 매각 대금초 이 판례 적용하죠. 업무상 횡령죄고 상대방은 작물취득죄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현실적 이전되지 않아도 작물할설죄의 기수입니다. 58번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업 문서에 대한 종래 사용 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요거 떼버려도 손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고. 자, 니은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만들면 손괴죄 되죠. 니은 X고. 디귿의 재건축 아파트도 손괴죄 객체가 되고요. 자, 리을 타인에게 접수되어서 무효화시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자기 명의 문서도 뭐가 됩니까? 손괴죄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지문은 니은과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어려운 판례입니다. 1번 판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채권이나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에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에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어차피 이것도 자, 강제집행 면탈죄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 압류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X고요. 니은 근저당권 몰정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준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뒀다. 자, 은닉에 해당한다. 자,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거죠. 임의경매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강진면이 되지 않죠. 2번 지문 체크 잘 하시고 X고 3번은 우리 채용에서 한번 나왔죠.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진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정답은 3번이 답이고 특허권의 실용실험권도 강진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1번 지문은 좀 어렵고요. 2, 3, 4번은 출제 가능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70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목장 용도의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했다. 교통방해죄 용어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 니은의 요거 PVC 막는 거는 수리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 지문은 좀 어려운데 자, 천조각을 던진 때 현주건조물 방화의 기수가 아니고요. 뭐에 붙었을 때? 천장에 붙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도 X고요. 리을 도선사가 강제 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하면서 적기에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해서 선박 충돌 사고가 났다. 자, 이거는 과실 선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리을의 미음의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했는데 채권 주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안 되죠. 그래서 미음도 X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기억,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제해관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선박매물죄에서 현존한다는 거 인식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물죄에 대한 기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니은 지문 마찬가지 선박매물죄 기수고요. 3번에 일부에 구멍 생긴 정도는 파기라 보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고 4번은 아까 도선사가 강제 도선하면서 사고 발생하는 거 상당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72번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1번 지문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현금 입금받지 않고 발행해도 수표 발행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고 자, 재산권이 2번 유가증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재산권이 화체되고 점유를 처분의 점유를 필요로 하고 자, 유통성은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답니다.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73번 문서에 관한 재중 설명 중 옳고 그름의 OX가 바르게 된 것은 판례에 의함. 자, 1번 타인의 문서 작성했는데 사자명의 문서든 허무인 작성 문서든 사문서 유조죄 성립하죠. X고 자, 니은 지문의 세 번째 줄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과 함께 이혼신고서는 사인의 이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 지문에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 결재받지 않고 직은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해서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했다. 자, 그러면 작성권자의 결재,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청구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리을 주식회사 지배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X555가 되겠습니다. 74번 문서에 관한 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복사문서도 문서성이 되고요. 2번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오려 붙이는 거 굉장히 조잡하기 때문에 위조라 볼 수 없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2번에 굉장히 조잡하고 모니터 자체는 뭐가 아닙니까?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고요. 3번에 1천만원 세 번째 줄 1,000만원을 지어 보증란을 공란으로 만든 후에 그 자리에 사무실 전세계약서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3,00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거 팩스로 송부하는 것도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팩스로 보여주는 거 자, 위조한 것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것도 행사죄입니다. 모니터 자체는 이미지 자체나 모니터로 보여주는 건 문서는 아니지만 행사의 방식으로는 팩스도 가능하고 모니터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했다.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한다. 자,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번에 그 작성권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 지시하에 서명 흉내내서 기재한 것은 작성권자가 시킨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번에 원본 파일 변경을 처리하지 않아도 램에 올려진 것을 수정 입력하면 사전자 기록 변작죄의 기수에 해당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 신조 발행이 판결로서 무효로 확정되기 전 유효죠. 유효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좀 어려운 쟁점입니다. 76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에 지배인이 나오면은 사문서 위조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성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 사문서에 2인 이상이 작성 명령이 있을 때는 1인이 나머지 명의자 합의 없이 기재하면 이거는 사문서 변조죄나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X고요. 3번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거. 이것도 행사죄라고 했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사무소의 작성 명의자의 인장이 암날되지 않아도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사무소 위조죄고요. 동일서죄가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미음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서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컬러 복사하기로 했다. 그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미음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은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 가백의 허위공모 작성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2번 건축 담당 공무원이 그 건축법상 요건 갖추지 못하고 실현된 사건이죠. 건축허가 통보서 작성해 주는 거, 군수가 결재를 받은 경우, 군수는 건축허가 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허위공모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외국에서 발행돼서 그 타인의 그 국제면허증은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니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는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죠. X고요. 자, 디귿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한해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 작성죄의 간접촉문 성립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1.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범죄정보 시스템에 접근해서 하는 거 공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하죠.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이 답입니다. 자, 7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도박죄 객체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맞다. 맞는 지문이고, 편면적 도박이면 사기죄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은 도박죄 안 됩니다. X고요. 자, 인터넷 고소게임 사이트 유료하는 과정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비 받고 하는 거, 자, 도박 개장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고요. 디귿 X고, 예비방해죄는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변사체 검시방해죄에서 변사가 범죄로 인한 것이 사망한 것이 명백하면 변사체 검시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3번 3개가 되겠습니다. 80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고속도로 앞서가던 차량에 진로 비켜주지 않는다고 성기 노출하는 거 공연음란죄 되고요. 이번에 그 비공개 카페 개설해가지고 이거 뭐 스와핑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죠. 이거, 자, 음란물 공연 전시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자, 다방에서 30분 정도 도박한 것은 도박죄에 구성하지 않고요. 고스톱 홍보하는 거 도박 장소 개설죄에 구성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란 선동죄는 독립한 범죄이고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하지 않습니다. 저거 이석기 의원 판례 보시면 되죠.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간첩 방조는 간첩하고 동일하고요. 동일한 법정형이고 임의적 감경 규정 안 해줍니다. 자, 3번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 형식으로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외교상 기밀이라 볼 수가 없다는 판례죠.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4번 국기모독죄는 모욕 목적을 위한 목적범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정답은 3번이고, 82번 직무유기죄, 그 오락실 압수기판 돌려준 판례죠. 뭐만 성립합니까? 증거인멸죄만 되고, 자, 부작위범은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답이고, 자, 2번 훈방하는 거 직무유기죄, 3번 수행하면 직무유기죄 안 되고요. 자, 이 농지불법 전용 사건은 두 개의 범죄죠. 허위공문 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고, 83번 옳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성실 의무를 테마니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변양균 사건이고요. 자, 디귿지문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수인이라 하더라도 한 개의 직무유기 교사죄만 성립한다. 공무원별로 한 개로 직무유기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고요. 리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것에 한하지 않고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되고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미음 지문 뇌물 받은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 뇌물 밖에서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자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디귿과 미음 두 개입니다. 84번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중요 판례죠. 단순수뢰하고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별하라고 했는데 자 공무원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면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죠. 맞는 지문이고 2번 뇌물의 내용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성 이익이 하나고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은 약속 당시 현존해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랜 동안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 개발이 되는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없다. 뇌물 목적물은 현존할 필요도 없고 예측할 수 없어도 됩니다. 요거 교부한 것도 뭐에 해당한다?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4번 뇌물 공유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자 필요적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85번 OX 조합하세요. 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세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계직무행위와 대가관계 필요 없다 그랬죠. X고 니은 공무원이 무효로 임용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뇌물죄 성립한다 그랬고요. 3번 둘 다 같이 처벌받을 필요는 없고요. 맞는 지문이고 4번 그 부분을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미음은 자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고 뭐로 보겠다? 단순수뢰로 보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86번에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지문이 자주 나왔는데 파워 매직 세이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나왔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사람을 속여야 되지 컴퓨터를 속이는 건 사람이 아니죠. 기계 속이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공직방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허위주소로 송달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위계공직방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87번 자 경찰관 여러 명 두들겨 패면 공집의 상경. 2번 불법 주차 차량 불법 주차 스티커 붙였다가 떼는 거 두들겨 패도 공직방이고 자 3번 혈액 바꿔치기 소변 바꿔치기 위계공직방이죠. 정답은 3번이 답이고 4번 변호사가 적견 핑계로 하는 거 위계공직방입니다. 정답은 3번. 88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구체적 권한에도 포함돼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윤활유를 뿌려둔 것은 폭행이라 볼 수 없어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죠. 정답은 2번이 답이고 자 문 잠그고 면도칼로 죽어버리겠다. 공집의 협박이라 볼 수 없다는 판례고요. 4번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이르지 않고 위계 미수에 그치면 위계공직방 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89번 똑같은 판례예요. 그 파워 매직 세이퍼 나온 판례죠. 위계공직방이라 볼 수 없다죠.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에 그 용산 참사 사건이죠. 그래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성립한다는 판례 3번 4번 읽어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0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어업허가 신청권자가 어업허가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실태조사하지 않고 한 것처럼 기재합니다. 그럼 자기범위 성립하는 경우 부자기범은 따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2번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니까 가볍게 보시고 3번 그것도 자기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고 4번 지문 세금 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금 공무원이 자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 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세금 추징 조치를 했어요. 일부 했잖아요. 고소고발 조치 안 했다 하더라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못한 거 정도지 이거를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 91번 옳은 것은 범인 자신을 위하여 친족 또는 동거가족을 하여금 허위 자백하는 거 범인도피 교사죄가 되죠. 자 범인 비호죄로서 친족 또는 동거가족은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고 정답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사실혼관계는 포함되지 않고요. 3번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므로 나중에 혐의 없거나 무죄 처분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고요.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도 범인도피죄 됩니다. 4번 현실적으로 사법방해를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초래될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2번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지문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위증죄 되고요. 자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X고
자,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언 거부권 미고지라고 해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죠.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한다는 판례죠. 맞는 지문이고. 자, 녹취록 만드는 거 이게 증거 위조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리을 지문 경감부 문제였죠. 참고인이 타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 앞서 사실 확인서 제출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 아닙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지문은 기억과 리을 두 개 2번이 되겠고요. 9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위증죄에서는 1회 기일에서 3회 기일에서 위증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일에서 처리하면 위증죄 자체 성립하지 않는 거고, 다른 기일에서 실형하고 처리하면 위증죄는 성립하지만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죠. 자,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하면은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이번에 다수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 여러 번 하면 위증죄 포괄일죄. 정답은 4번이고, 당사자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 당사자는 자, 선서 안 합니다. 자, 선서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증인될 수 없기 때문에 위증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요. 94번 증거인멸 증거 위조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을 것을 할 무렵으로 두려워가지고 증거인멸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고요. 자, 증거인멸 교사하면 증거인멸 교사죄는 되죠? 니은 X고요. 3번 녹취록 만들어 제출하는 게 이게 증거위조죄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이거 허위사실 확인서 제출하는 거는 증거위조죄 아니죠? X고요. 미음에 자,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포함합니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증거위조죄 성립한다 그랬죠? 자, 옳은 지문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1번이고요. 95번 적절한 것은 자, 2번 지문 자신의 직접 이거 아까 배웠죠? 자, 이때는 증인 도피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증인 도피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 4번은 성의채취권 이중 정도는 범죄되지 않는 사실을 고소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장부상이 비리를 받게 나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구제해달라는 거 무고의 범위 인정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96번 적절한 것은 1번 갑이 피해자의 재물 강취하고 살해하는 것, 강도살인하고 현금방치 사이 뭡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자,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지명수배자 도망가려고 하는 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는 것이고,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하 집안 침하가 됐습니다.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판례고, 자, 4번도 확인할 의무가 있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97번 별표 치시고, 옳은 것은 긍정한 편면적 방조 되죠? 맞는 지문. 예비 단계에서 방조 안 되죠? 합동절대 공동정보 되죠? 허위공모 작성시 간접정보 되죠? 자, 강간치 상태는 동시본 특례규정 적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자, 판례가 긍정하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얼굴만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의 착수고요. 주관의 절도 목적으로 들어가면 특수절도 미수죄 성립하지 않는다. 물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가슴 엉덩이 만지는 건 강간죄 안 된다고 했고요. 4번 절도 미수범 및 체포 면탈의 목적은 폭행하면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 미수가 되는 거죠. 자, 중강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고, 99번 적절한 것은 자, 자동차 번호판 떼는 거 절도고, 자,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에 중강도죄 성립하는 것이고요. 3번 소송 제기하면서 증거 조작한 것을 제출하는 거 사기죄의 착수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이고, 4번 피고인이 타인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겼다.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치고는 몰래 가져오는 거지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 치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라스트 100번입니다. 자, 필요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은 필요적 감면이고요. 2번은 해방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죠.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자수특례죠. 필요적 감면이고, 그 다음 작물취득지에서 본범하고 동거친족 관계 있을 때는 이때는 필요적 감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출 추록 강의 다 했습니다. 요거는 3,000원인가 하고요. 제 인터넷 경록과 카페 자료실에 보면은 무료 파일도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 2018년 2차를 대비한 모든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조금 건강 상태가 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1200제 형소법 추록 강의하고 형법 추록 강의가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 조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았던 거,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 좋은 결과 있고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